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지음, 메이트북스 출판. 죽음으로 전환하는 순간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일상적인 주변 환경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어느 한 사람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묻는다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올바른 대답은 바로 이것일 것이다. 당신이 죽은 다음에 당신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시작이라는 처음이 존재하는 영혼들은 그 끝이 없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한 대답에는 두 종류의 존재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무도 두 종류가 있을지 모른다는 암시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죽은 뒤에 당신이 무엇이 되든 간에 설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당신의 개인적인 존재가 유기체의 존재처럼 자연스럽고 적절한 존재일 것이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죽음으로 전환하는 순간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 이 문제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존보다 비생존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생각,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시간에 대한 생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만큼이나 당연히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없다. 이 존재는 본질적으로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의 종말을 손실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아마도 그의 이해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가장 간단하고 경험적인 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물질과 일시적으로 그것을 소유하는 형이상학적인 힘의 차이를 그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면 그를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새알의 경우 매우 균질하고 형태가 없는 그 액체는 단순히 적절한 온도만 갖추어지면 새의 종과 속에 매우 복잡하고 정확하게 결정된 형태를 갖춘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일종의 발생적인 것이며 어쩌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자신이 속하는 종의 동물에서 더 고차원적인 동물 유형으로 도약했을지도 모른다. 어찌되었든 여기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원래 재료와는 다른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작업이 완료되거나 나중에 방해를 받은 후에는 원래 재료와 다른 무엇이 마찬가지로 완전한 상태로 원재료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 속에서 원래 재료가 자신의 형태를 지속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영구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죽음으로 전환하는 순간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챕터를 낭독해 드렸는데요. 문어체로 들으면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구어체로 바꿔서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죽음으로 전환하는 순간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 나는 죽음으로 전환하는 순간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말이야? 일상적인 주변 환경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어느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묻는다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올바른 대답은 바로 이걸 거야. 당신이 죽은 다음에 당신은 당신이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시작이라는 처음이 존재하는 영혼들은 그 끝이 없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래. 그렇구나. 그러한 대답에는 두 종류의 존재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무도 두 종류가 있을지 모른다는 암시가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당신이 죽은 뒤에 당신이 무엇이 되든 간에 설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당신의 개인적인 존재가 유기체의 존재처럼 자연스럽고 적절한 존재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야. 그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어?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서 얘기해 볼게. 그러니까 기껏해야 죽음으로 전환하는 순간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존보다 비생존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비생존?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너는 아주 희박한 확률을 뚫고 태어났잖아? 너의 엄마의 엄마,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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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의 아빠, 아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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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 커플들이 사랑에 빠지지 않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한 끗이라도 삐끗했으면 너가 태어났을까? 근데 그게 너무 이건 설명조차 할 수가 없어. 그 한 사람 안에도 수많은 정자와 난자잖아? 어떤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해야 너가 태어나는 걸까? 그걸 예측하고 예측도 못하겠지? 어쨌든 생존한다는 것 자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런데 어쨌든 일단 생존을 했어. 태어났다는 말이지. 근데 여기서 비생존은 태어나지 않음을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생각,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시간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결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만큼이나 당연히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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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의 아빠의 아빠들이 만나서 극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슬퍼할까?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생각, 우리가 진짜 사라진다고 생각해 볼게. 우리가 죽는다는 생각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만큼이나 당연히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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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의 아빠의 아빠를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기 존재하지 않을 거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슬프니? 그것만큼이나 존재가 사라진다는 생각은 당연히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없다는 거지. 이 존재는 본질적으로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의 종말을 손실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어떤 영역이라는 거야. 내가 죽는 게 손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 우리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인격적이기 때문이야. 인격을 갖추고 있는 존재는 사라진다 하더라도 손실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어쨌든 죽음은 당신이 죽은 다음에 당신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가볍게 책 읽기였어. 다음에 또 깊고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자. 고마워. 잘 지내?